앞으로 C의 성장에 또 다른 모멘텀이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는 동의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샤피가 현재 이미 동남아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남아라는 시장 파이 자체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성장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구글과 베인앤컴퍼니가 매년 같이 발표를 하는 이코노미 SEA 레포트라는 게 있는데요. 작년 기준 동남아 총 인구는 5.8억 명 정도인데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인구는 아직 이의 70%에 해당하는 4억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앞으로 30% 남은 거면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아닙니다. 일단 남아있는 5.8억 명의 30%는 1.8억 명이죠. 이게 우리나라 인구의 3배가 넘어요. 그리고 유저 수가 30%만 남아있다고 해서 매출도 30%만 남아있는 건 아니죠. 동남아 서민들의 주요 쇼핑 품목이죠. 푸드의 온라인 거래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서야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또 설문조사 결과 이 유저들이 다시 오프라인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마켓이 생겼기 때문에 4년 뒤인 2025년에 동남아 이커머스 시장은 대략 177% 정도 증가할 거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각 나라별 성장률은 대략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만 보더라도 이 파란색이 오프라인 리테일 마켓 밸류고요. 노란색이 온라인인데 전체 리테일 대비 온라인은 20% 사이즈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조만간 40%를 찍을 거라 그래요. 현재 샤피의 인도네시아 GMB가 14빌리언 정도인데요. 만약에 점유율을 늘리지는 못해도 적어도 뺏기지는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마켓 자체가 2배로 늘어나니 매출도 2배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동남아 이외에 대만이나 라탐 쪽에 이미 진출을 해 있지만 샤피는 보다 더 큰 글로벌 빅픽처를 그리고 있습니다. 최근 샤피가 폴란드의 셀러들을 모집하면서 폴란드 진출 계획을 흘렸었죠. 동유럽 진출을 하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하필 폴란드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유럽에서 지난 5년간 GDP 성장률이 3% 이상인 나라들을 골라서 얘네들을 이 빨간색들의 인구를 한번 보면은요. 폴란드가 압도적으로 많죠. 여기 탑4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얘네는 이미 이커머스가 자리를 잡을 만큼 잡은 선진국이기도 하고 아마존이 또 이미 꽉 잡고 있고요. 폴란드의 현재 이커머스 마켓 사이즈는 19빌리언 달러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전체 리테일 매출에서 이커머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2%이고 아까 인도네시아 20%랑 비슷하죠? 그리고 2년 뒤인 2024년에는 29%선까지 늘어나서 마켓이 3분의 1 정도가 늘어날 거라고 전망하네요. 좋은 시장이라고 판단이 돼서 아마존도 올해 초에 폴란드 진출을 시작했고요. 아마존과의 경쟁이 우려되긴 하지만 모바일 비중이 높은 마켓이기 때문에 다른 마켓에서 모바일 퍼스트 전략으로 경쟁자들을 이긴 경험이 있는 샤피이기 때문에 시도를 해볼 만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폴란드 진출을 발판으로 그 다음으로 큰 동유럽 마켓인 루마니아, 그리고 체코, 그리고 헝가리, 그리고 또 불가리아나 그 외 발칸 국가들 이렇게 동유럽에서도 점점 확장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인도 진출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샤피가 인도 셀러들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인구는 뭐 아시다시피 말할 것도 없고 이커머스 마켓 사이즈는 현재 64빌리언 달러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코리아랑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의 2배 정도 사이즈죠. 1인당 연간 평균 결제액으로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약 135분의 1입니다. 하지만 인당 GDP 갭이 크기 때문에 이걸 적용해서 환산을 하면은 약 9분의 1 수준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지금 인터넷에서 아무거나 막 다 자연스럽게 사재기잖아요. 인도의 이커머스가 이런 비슷한 레벨까지 생활화된다면 이 마켓은 800%가 늘어나서 576빌리언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마켓으로 성장할 거란 얘기죠. 이 숫자가 감이 잘 안 잡히실 것 같은데 한국 전체 GDP의 3분의 1이랑 똑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그냥 하나 생겨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도 인도 전체의 GDP 성장은 감안하지 않았을 때의 얘기예요. 한 4년 정도만 기다리면 마켓이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으니 샤피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출 얘기가 돌고 있는 또 하나의 나라, 아르헨티나가 있어요. 아르헨티나는 남미의 아마존이죠. 메르카도 리브레의 홈그라운드이긴 하지만 작년 한 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커머스 성장률을 보인 나라입니다.
현재의 이커머스 사용률이 10% 선이라서 전 세계 평균인 18%보다 아직도 한참 낮기 때문에 이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샤피가 현재 진출한 마켓들의 총 GDP는 6.8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여기에 아까 그 3개의 나라들 진출을 시작한다면은 현재보다 50% 이상 더 커진 총 GDP 10.4 트릴리언 달러의 포텐셜 마켓을 상대하게 될 건데요. 자, 이 정도 규모 마켓이면 여러분이 좀 아시는 이 나라 있죠? 얘의 GDP가 14.7 트릴리언 달러예요. 하지만 인구 측면에서는 이 나라를 훨씬 넘어서고 경제 성장률도 동남아와 인디아가 모두 얘를 앞질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샤피가 미래에 어떤 회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샤피의 현재 경쟁자는 토코피디아와 라자다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껏 얘네가 이룬 성과가 동남아 스케일의 회사들이랑만 경쟁해서 이뤄낸 걸까요? 토코피디아는 소프트뱅크의 백업을 받고 있고요. 라자다는 얘는 사실상 그냥 알리바바예요. 알리바바가 동남아 진출을 라자다를 통해서 한 거고 그 외 지역들은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부서가 알리바바의 인터내셔널 온라인 리테일 사업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룹 차원으로 넓게 보면은 C그룹은 알리바바와 아마존의 메인 사업인 이커머스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이나 텐센트 같은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사업인 가레나가 있어요. 또 알리바바가 엔트그룹을 갖고 있듯이 핀테크 사업인 시머니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알리바바와 아마존 같이 클 수 있는 요소, 즉 성장 사업과 마켓 확장력을 키워나가면서 점진적으로는 이 두 회사들처럼 되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 샤피의 시총이 180빌리언 달러인데 알리바바는 470빌리언, 그리고 아마존은 샤피의 10배에 해당하는 1.8 트릴리언입니다. 현재 주가가 아무리 선반영이 된 거라고 해도 더 올라가도 될 것 같은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핀테크 사업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흔히들 디지털 파이낸셜 서비스, DFS라고 부르죠. 얘는 그냥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중에서 앞으로 가장 많이 성장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이때까지 행보를 보면은 현금을 쓰다가 신용카드가 더 일반화되었고 그러다가 카카오페이 같은 디지털 화폐로 넘어갔었잖아요. 근데 동남아는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 신용카드 단계가 별로 없이 바로 디지털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로 얼마 전까지는 인터넷 인프라가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매년 우리나라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모바일 사용자로 접어들고 있고요. 이런 가능성을 이미 다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 핀테크 투자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시머니의 서비스는 현재 크게 페이먼트와 파이낸싱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페이먼트는 전자결제, 오프라인 결제 이렇게가 있고 파이낸싱은 컨슈머 론, 할부나 후불 결제 같은 걸로 얘네는 신용카드가 많이 없으니까 이걸로 대신 신용카드 개념으로 쓰고 있죠. 그리고 캐시론, 이거는 대출, 거의가 소액 대출이겠지만요. 그리고 셀러 파이낸싱이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에어페이라는 브랜드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샤피와 연계된 샤피페이로 운영되고 있어요. 우리가 네이버 쇼핑에서 살 때 엔페이로 사면은 혜택을 많이 받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샤피가 많이 크면 얘도 자동으로 같이 커지겠죠? 일단 페이먼트 서비스는 결제 건당 수수료를 받으면서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쓰면 쓸수록 좋은 거겠죠? 근데 일단은 샤피 말고도 다른 데서도 받아주는 가게나 또 송금을 서로 할 수 있는 유저가 많아야지 사람들이 계속 쓸 거잖아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파트너십이나 조인트 벤처 등을 통해서 가맹점과 마켓쉐어를 늘려나가는 게 중요하고 시머니도 현재 2단계에 있어서 이것저것 일을 많이 벌리고 있어요.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모바일 페이먼트 머니를 지원을 해주는 이벨리아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샤피랑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750만 명의 유저가 확보가 되었고요. 또 오프라인 페이먼트 쪽으로는 태국에서 마스터카드랑 파트너십을 맺어서 20만 개가 넘는 태국의 마스터카드 컨택리스페이 가맹점에서 에어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필리핀에서는 슈퍼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형 슈퍼마켓 체인이죠. 퓨어 골드라는 게 있어요. 여기랑도 파트너십을 맺어서 대중들에게 브랜드 인지도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후 유저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나면은 결국은 수익성이 더 높은 파이낸싱 쪽으로 포커스를 두게 될 건데요. 파이낸싱 서비스는 전부 다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결국은 이자 게임이죠.
근데 이 돈을 충전할 장소를 줬다가 모자라면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 이게 그냥 두 글자로 은행이잖아요. 또 아까 동남아에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네도 초기부터 디지털 뱅크 사업을 염두를 해두고 있었거든요. 작년 말에 호재가 있었죠. 싱가포르에서 4개의 기업에게 디지털 뱅킹 라이센스 허가를 줬는데요. 시머니가 그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었어요. 나머지 3개 회사들이 이렇게 아주 짱짱하죠. 그래서 얘네도 아직 돈은 못 벌지만 꿀리지 않을 정도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올 초에는 인도네시아의 은행 뱅크 BK를 인수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금액 등의 인수 디테일은 공개되지 않았고요. 아직 더 추가할 서비스들도 많이 남아있어요. 현재 코어 사업은 페이먼트와 대출이지만 보험, 투자, 은행 이렇게 차츰 확장을 해 나가면서 사이즈와 수익성을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레나는 어떨까요? 그룹의 돈줄이 여기에 다 달려있는 사업부인데 다 프리파이어 때문에 가능했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게임만 죽을 때까지 계속 할 것도 아니고 이 수익이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까요? 그룹 차원에서도 이게 아마 가장 큰 걱정거리일 텐데요. 그래서 프리파이어의 지속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몇 달 전에 가레나 e스포츠를 런칭을 했습니다. e스포츠 마켓은 앞으로 3년 동안 50% 정도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현재는 대부분이 중국이나 미국 그리고 유럽 위주이기 때문에 가레나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e스포츠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익이 아니죠. 자사 보유 게임들의 매출에 어떤 시너지를 일으켜줄 소셜 플랫폼을 쌓는 것이죠. e스포츠를 통해서 유저 참여를 높이고 그러면서 페잉 유저 비율을 늘리고 돈 내고 지른 게 많으니까 그 게임을 계속하게 되면서 게임의 수명이 연장이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오픈한 가레나의 e스포츠 토너먼트 결과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는데요. 동남아와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유저들 덕분에 중국 이외의 플랫폼 기준으로 순간 시청률 세계 기록을 세우기까지 했는데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가 됩니다. 심플리 월스트리트에서 22명의 아날리스트들을 대상으로 이 주식의 향후 3년 포어캐스트를 조사를 했는데 연간 어닝 성장률은 마켓보다 3배, 연간 매출 성장률은 마켓보다 약 2.7배가량 더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출이 6.8빌리언이지만 2023년 말에는 17.3빌리언 달러로 예상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현재의 적자 상태도 2년 뒤쯤인 2023년 말쯤에는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런 향후 성장 예상치는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장의 캐시플로우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잠재워줄 수 있는 변수, 가레나가 새로운 인하우스 게임을 더 런칭해서 시장에 괜찮은 반응을 얻게 되고 디벨로퍼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좀 확실히 증명하게 된다면 주가가 또 한 번의 점프를 맞게 되지 않을까요?